연합훈련이잖아요. 연합훈련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나온 중단 지시하겠다. 축소 지시하겠다. 그게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됐겠죠? 아마 그랬을 그랬겠죠?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연합훈련은 그냥 점심 약속한 게 아니라 두 국가가 주권 국가가 서로 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데 미국에 항의했습니까?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권 국가가 기존의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변경받았는데 항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그럼 항의란 말이 싫으시면 이렇게 갑니다.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왜 이러는 것인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문제 제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항의란 말과 문제 제기라는 뜻이 좀 다른가요? 저한테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당초는 이 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뜻을 미국에 전달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정해가 장관님, 연합훈련이잖아요. 같이 하는. 그냥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수능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의 문이 열리는 이런 기회에 그런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든 말든 그 배경 설명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에다 한 줄 적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주저앉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을 우리가 주저앉았는지 잘 이렇게 이 트루스 소셜 이전에 이거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시험 문제 어려우면 빵점 맞고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 그 좀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교부 장관님이나 저나 이 이슈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똑같은 수준 아니에요? 왜 그 이전에 이 많은 인원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글쎄 국무부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그리고 저런 움직임에 저런 발언이라든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외교부의 임무 아닌가요?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여기에 관한 입장 하나요? 그리고 자꾸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모든 것에 무슨 치트키처럼 말씀하시는데 북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북미 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까지 양보하고 우리를 말로 쓰면서까지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북미 대화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런 훈련 안 해도 돼. 저는 이 입장이 대단히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 짧은 질의응답이었지만 정말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트루소셜에 올려서 중단하니까 국무부도 몰랐는데 우리가 왜 몰랐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우리 한국 외교부보다 인원이 10배인데 네. 거기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네. 그런 식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확실히 뭐 이 조현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 비주류인가 봐요. 네. 왜냐하면 루비오 장관이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카케무샤 작전 아십니까? 네네네. 그 비행기에서 기자들이랑만 남겨놓고 자기는 케이터링에 이렇게 옮겨타가지고 네. 다른 비행기 타고 넘어갔던 터키에서 나토웨이 끝나고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명 정도 챙겨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안 데려갔어. 음. 근데 이걸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뭔가 이 외교부 장관이 마치 모르는 거를 너무 당연한 듯이 당연하듯이. 굉장히 뭐 떳떳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외교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외교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익에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실 이 정보를 알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외교부의 역할이고 국가정보원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이 아무래도 모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기 전까지는 미국 국무부가 몰랐다고 국무부 장관이 몰랐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이미 다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하는데 갑작스럽게 미국이 하면 뭐 그래요 그냥 당연하게 뭐 그냥 그만 하시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지 북미회담 하면 그냥 잘하세요 우리는 뭐 모르겠고요 그냥 결과만 통보해 주세요 이런 것인지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의 조현 저 양반은 이 애국심이랄 솔끝만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교부라는 그 부의 수장으로서 도대체 일반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마치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걸 지적하니까 그거 뭐 심하신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부터가 머릿속이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이게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53년 7월 27일인가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외교 천재였잖아요. 네. 그때 그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휴전협정에 저항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 이걸 해주겠다는 그거를 얻어내면서 이 정전협정에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외교의 찬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웃풋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한미 연합 사령부라든가 한미 연합 훈련 이거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젠가 그젠가 전시 작전권을 지금 그 예정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환수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환수라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환수는 미국 거를 우리가 갖고 온다. 우리가 우리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게 줬던 거를 그거를 다시 우리가 갖고 온다. 이게 환수잖아요. 근데 한미 연합 이거는요. 국군 통수권자 각각의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50대 50에 이거를 하는데 그 쥐봉을 미군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군을 시킨다. 그리고 부사령관을 한국군이 하는 건데 이제는 그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그거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전환이죠. 그래 전환이에요. 정확한 용어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연합 훈련의 이 기본적인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수준이 저 정도인가? 저래 갖고 지금 국제 무대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요 외교를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수장이라는 자가 저렇게 이 정말 한동훈 의원은 짧은 3분 정도 넘는 시간에 그 질의에 대답하는 저 모습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치어리딩만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심각한 사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외교 관계에서 그냥 통보나 받아야 되는, 그것도 SNS 같은 걸로 통보나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그 등거리 외교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희생을 시킬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정교하게 그 부분에 접근을 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외교부 장관에게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루비오 장관 이야기를 왜 우스갯소리로 잠깐 꺼냈냐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살겠다고 그 카케무샤 작전할 때 안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데리고 갔던 루비오 장관, 기자들과 함께 진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죽었어도 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루비오 장관의 국무부가 몰랐다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루비오 장관처럼 우리도 그 카케무샤 같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우리 외교도 같이 파괴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패싱돼가지고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진짜 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놓고 보는, 정말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놓고 봤을 때에 정말 무책임한 태도고 무능한 태도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점에 몰랐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한동훈 의원의 어떤 질문이 보면 여러분 느끼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마 다른 국회의원들 질문한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막 고함 지르고 뭐 장관 뭐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점과 맹점을 정확하게 지금 그렇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집어내는 거잖아요. 그 사안의 핵심 본질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니까 장관의 저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 몰랐다, 우리 항의도 안 했다, 여러 가지 어떤 기사의 핵심적인 아이템들을 다 답을 이끌어냈잖아요. 국무부가 우리 10배인데 그것도 몰랐기는 우리도 몰랐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왜냐하면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정말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오늘 그 전형을 저희가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참 저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한테 정말 우리가 외교를 맡게 되나라는 참 기가 막힌 참 느낌이 듭니다. 저 정도의 능력과 실력밖에 없는지 참 어쩜 저럴까요? 조현 저 사람이 외교부 내에서요 네.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그 이재명 빠였어요. 네. 예. 근데 원래- 뭐 이재명 원래- 빠 해서 장관 발탁된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는데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저 뒤에 그 경희대 교수인가 네. 한국 외대 교수인가 그 차관 앉아 있잖아요. 네, 네. 여성 차관. 네, 네. 그 지금 아까 그 한동훈 의원이 이게 질의응답하는데 그냥 오히려 그쪽이 더 긴장된 표정이더라고요. 저분도 외교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없어.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지금 차관을 시켜놨어요. 저러니 무슨 외교부가 뭐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참 오늘 그래도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